Waiting for the sunshine. Waiting for the sunshine. Ooh, waiting for the sunshine. Waiting for the sunshine. Ooh, waiting for the sunshine. Waiting for the sunshine. Ooh. First home buyer로서는요, 일단 다운 페이먼트와 신용 점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집 마련하는 거를 마음에 먹으셨으면 다운 페이먼트를 만들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펜딩 헤빗을 잘 관찰해 보면 분명히 웨이스트하는 돈 소비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 하시고 가족한테도 도움을 받으시면 집 사는데 큰 힘이 되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말씀하셔서 부모님이나 가족 멤버들한테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는 이제 내가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700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개선할 방법을 찾으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mortgage specialist와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 옵션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버젯도 잡아보시고 플래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신용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시는 월 페이먼트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모기지를 신청을 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 점수는 몇 점일까요? 바로 680점입니다. 그럼 680점 미만의 사람들인 경우에 어떻게 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한도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신용카드의 한도가 5,000불이었을 때 1,500달러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크레딧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입니다. 캐나다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비슷한 first name과 last name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존재하는데요. 이 비슷한 사람들의 신용 정보가 믹스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크레딧 리포트에 오류가 있으면은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첫 집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퀴팩스에 들어가셔서 현재 나의 크레딧 리포트의 상태가 어떤지 혹시 오류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 한도를 최대한 늘려놓기입니다. 신용 한도는 이미 은행에서 한 번에 검증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신용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기지가 좀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 페이먼트 셋업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들을 자동 페이먼트로 셋업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 페이먼트를 셋업을 해놓게 되면 연체 없이 납부일에 맞춰 비용이 자동 지불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고 싶은 집의 유형 그리고 위치 범위를 잡으시되 조금 융통성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집 마련이다 보니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건 맞지만요. 내가 원하는 조건 100% 충족하기에는 그렇게 완벽한 집을 찾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한 85% 정도 충족되셔도 살면서 맞춰가게 되는 것 같아요. 꼭 평생 집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집을 마련해서 자산을 늘리고 에quity build를 하시는 그런 큰 의미를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즐겁고 수월할 것 같아요. First Home Buyer Incentive는 정부가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가격에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빌려줌으로써 이 금액이 다운 페이먼트에 추가가 되면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는 모기지 이자율도 낮아지고요. 매달 부담하셔야 되는 월 모기지 페이먼트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First Home Buyer Incentive 혜택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의 현금 보유량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시려는 주택 가격이 50만 불 미만일 경우 주택 가격의 5%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요. 주택 가격이 50만 불 이상에서 1밀 이하일 경우 50만 불에 5%인 2만 5천 불에 더해 차액에 대한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불의 콘도를 구입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러분은 2만 5천 불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며 콘도 가격의 5%인 2만 5천 불을 정부에게 받으면 여러분이 50만 불의 콘도를 구입하면서 다운 페이먼트 하실 수 있는 금액은 2만 5천 불에서 5만 불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70만 불의 콘도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셔야 하는 현금은 50만 불의 5%, 2만 5천 불에 20만 불의 10%인 2만 불을 더해 총 4만 5천 불의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70만 불의 5%인 3만 5천 불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받으시면 여러분이 70만 불의 콘도를 구입함으로써 다운 페이먼트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은 4만 5천 불에서 총 8만 불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받으셔야 하는 모기지 금액도 함께 줄어들면서 매달 부담하셔야 하는 월 페이먼트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온타리오 지역 안에서 어느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자격 요건들이 다른데요. 토론토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셨을 때 여러분의 연간 소득이 15만 불 이하일 경우 혜택 가능하며 모기지는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론토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셨을 경우 여러분의 연간 소득이 12만 불 이하일 경우 혜택 가능하며 모기지는 연간 소득의 최대 4배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 금액 계산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한 집값의 차액에서 빌린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빌린 인센티브 금액과 8% 그리고 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 낮은 금액의 상환금을 선택하면 되시고요. 상환 기간은 주택 구매 후 25년 이내, 그 전에 집을 되파셨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환 능력이 되셨을 때 갚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부에서 보낸 감정사가 측정한 금액을 기반으로 하여 차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매자의 자격 요건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4년간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가 소유했던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와 파탄을 하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홈 바이어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첫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워커 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총 연간 소득이 온타리오 안에서는 토론토 지역은 15만 불을 넘지 않아야 하고 토론토 이외의 지역은 12만 불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기지 비용이 연간 소득의 4배에서 4.5배를 넘지 않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소의 계약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주택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인센티브 퍼센테이지가 다른데요. 새 주택은 구매 가격의 5%에서 10%를 받으실 수 있고 리세일 주택은 5%, 모바일 주택 또한 5%의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내 위치와 그 다음에 포텐셜을 알아보세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지 전문가하고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잡히면 믿을 수 있는 리얼터님과 만나셔서 첫째 마련 프로젝트를 같이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